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적과 종류 이후 마저 살펴볼게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할게요. 적과 종류 이후, 결국 재해마다 무엇을 구한다? 피해를 손해로 만들어준 감수, 과실수를 구한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이 있었어요. 주의할 거. 첫 번째, 재해별로 어떤 재해는 어떤 감수 과실수를 인정하더라. 이게 정해져 있더라. 이거 다 암기하셨나요? 네, 암기하셨네. 교재 보시면 나오는데 뭐 이번 땅부터 암기하셔도 되세요. 네. 어쨌든 이 확인이 첫 번째더라. 두 번째, 좀 특이한 방법으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케이스가 있더라. 손해를 보상한다?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즉 특이한 방법으로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세 번째 특징, 무슨 소린지 몰라도 나무 피해가 적종은 조금 복잡하구나. 네, 오늘 할 거예요. 네 번째 특징, 과수, 과실, 우리가 지금 과일들 하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착과된 채로, 피해를 입은 채 계속 매달려 있는 거, 착과 피해, 재해로 떨어졌어요. 낙과 피해.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과실은 다 못 쓰는 과일, 나무로 인한 피해. 그런데 적종은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손해가 있더라. 네 가지 특징. 자, 오늘 할 내용이고요.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거 머릿속에 확실히 지도 그리시고 사다리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종의 특징 했었죠? 특징. 재해마다 인정되는 피해만, 이게 뭐였죠? 1차 태풍 발생했어요. 2차 일서 발생했어요. 3차 가을 동상이 발생했어요. 귀찮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조사할게요. 이거 안 된다. 기억나시죠? 재해마다 바로바로 나가요. 태풍 몇 개? 몇 개? 감수과실수 몇 개? 일소라 그랬나? 일소 몇 개? 가을 동상에 몇 개? 합산. 이게 누적 감수 과실수. 적과 종류 이후 보험금의 지급 대상. 오케이. 그리고 또 재해마다 조사한다 말고 만이 뭐였죠? 그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 이게 뭐였죠? 생각해보니 과실은 피해가 누적되는구나. 매달려 있어요, 지금. 1차 요만큼 피해 입고 떨어진 게 아니라 또 계속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매달려 있는 상태면 2차 피해가 또 그 위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사고 때 이 전체를 피해로 인정해 주면 1차에서 인정한 요만큼이 중복으로 계산되겠구나. 이걸 차감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적과 종류 이후에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자, 주의할 거, 그다음에 원칙. 네. 일단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 정도 살펴보고 우리 오늘 아까 주의할 거 1, 2, 3, 4 중에 마지막 네 번째부터 시작을 할게요.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손해가 있더라. 그 손해의 이름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아이고 길어라. 네. 어디서 끊어 있죠? 적과 종류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류 이후에 착과 손해.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이 손해를 인정해 준다? 그럼 이로 인한 감수과실수를 구한다? 적과 종류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류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과실수까지가 이름이에요. 너무 길죠? 그냥 우리는 착과 손해 감수과실수. 척과 손해 감수과실수. 그런데 이 손해는 재해가 언제 발생했대요? 적과 종류 이전에 발생했대요. 아니 이전에 발생한 거는 착과 감수 보험금 계산하고 끝이에요. 근데 왜? 적과 종류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왜 적과 종류 이후에 인정해 주냐? 의문점 생기지 않으세요? 안 생기세요? 여러분, 자연재해 중에서 자연재해가 적과 종류 이전에 왔어요. 이 시기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 과실의 피해 유형은 3개잖아요. 피해를 입고도 계속 매달려 있는 거.
피해를 입고 땅에 떨어진 거. 나무가 깨꼬닥해서 과실 다 못 쓰게 돼버린 거. 그쵸? 이 시기에 자연재해가 왔어요. 나무 피해? 어떻게 보상이 되죠? 나무가 죽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기라고 없겠어요. 네. 어떻게 보상되죠? 자,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할 때 우리는 실에서 미, 고, 수 빼잖아요. 고사, 수학, 불능, 피해 주수를 빼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가 줄어들겠죠? 고사, 수학, 불능, 즉 나무 피해가 있는 만큼 조사 대상 주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나무 피해 고사, 수학, 불능이 20주 있었어. 그러면 그만큼 조사 대상 주수가 줄어들어요. 적과후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인데 이게 줄어들어요. 그럼 적과후 착과수가 줄어들겠죠. 적과 종류 이전에는 평착과 적착을 보상한다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그만큼 착과 감소량이 늘어나겠네요. 보험금 되잖아요. 됐죠? 착과 감소량 우리 그동안에는 그냥 평착 마이너스 적착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나무 피해가 있었으면 이런 과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구나. 얘가 줄어들면 적과 착과수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착과 감소가 늘어난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 유형 낙과는요? 낙과는 더 쉽죠. 과실이 떨어져 버렸대요. 나무에 없대요. 자, 적과후 착과수 세는데 적과후 착과수 다 세는 거잖아요. 모든 나무를 사다리 놓고 타고 올라가서 못 세기 때문에 우리 표본주 조사만 했지만 낙과된 만큼 표본주의 착과수도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낙과된 만큼 적과후 착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착과 감소량은 늘어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과 감소량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계속 매달려 있는 경우는. 이거 지금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매달려 있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속 어디 조금 멍들었거나 과피가 찢어졌거나 한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어디에 숨어 있어요? 적과후 착과수에 숨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얘네 어떡하냐고, 얘네. 얘네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착과 감소량으로 계산이 안 돼요. 적과후 착과수 안에 계속 들어있어요. 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상해줘야지. 적과 종료 이후라도 보상해줘야죠.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계속 매달려 있어요. 적과 착과수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됐죠? 왜 이런? 자,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요?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강 때,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기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과수원에는 뭐만 남아있다? 적과후 착과수만 남아있다. 실제 착과량이잖아요. 평년 착과수는 이제 역할을 끝났어요. 착과 감소량 계산하고 장렬하게 퇴장했다. 얘는 이제 없다. 적과 종료 시점 이후에는 적과후 착과수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 안에 숨어있는 이 재해로 인한 과실의 피해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적과후 착과수가 10,000개? 너무 작긴 하죠. 적과후 착과량의 일정량을 인정해 주자. 적과후 착과수의 일정량을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정해 주자. 계산 끝.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이 일정량 퍼센트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의 착과 손해. 근데 뭐 또 표가 나와요. 일단 표 나오면 싫죠. 네.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다 이후에 피해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 저는 종합적으로다가 보상 필요 없어요. 5개만 보상받아도 돼요. 대신 보험료 할인해 주세요. 이거 있었잖아요. 특약 신청하는 거.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여러분, 한정특약 5개만이죠. 이 중에 자연재해 뭐뭐 있죠? 다 암기하셨죠? 네, 암기 안 하셨으면 안 되는데 강풍 포함한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이 중에서 자연재해는 화재 빼고 다네요. 여러분 만약에 저가 종료 이전에 태풍도 왔어요. 근데 뭐 냉해도 올 수 있잖아요. 봄동상에 올 수 있잖아요. 다 자연재해인데 저가 종료 이후에 여기 한정특약 가입했으니까 태풍으로 인한 것만 좀 구분하자.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종합위험이라면 5개만 보장하지 않고 다 보상받을게요 한 경우라면 무슨 자연재해가 왔든 따질 필요가 없는데 한정특약? 이거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물론 어떻게 하려면 하겠죠. 근데 보험은 상품이니까 효율성 면에서 이거는 안 하겠다. 그리고 보험회사는요. 여기 있는 화재 빼고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이런 재해는 주로 착과 피해보단 과실을 떨어뜨리는 낙과 피해를 크게 유발한다. 이런 재해로 봐요. 그래서 결론부터 아무 때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한정특약 가입하면 안 한다. 근데 뭐 표가 이렇게 많냐고요? 우리 저가 종료 전, 사실 저가 종료 이후보다 전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 하세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평착 마이너스 적착만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저가 종료 이전에는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배운 거예요.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저가 종료 이전 뭐가 있어야 된대요? 자연재해가 있어야 된대요. 자연재해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연재해 없이 저가전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한정특약 가입 안 했다는 케이스죠. 네, 보통 약관. 자연재해 없이 조수해나 화재만 발생했대요. 그럼 자연재해 없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한 이 이름에 딱 박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이름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연재해 딱 박혀 있잖아요. 자연재해 없으면 인정 안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거 그리고 실제 6회 시험에 15점 문제 기출된 거 15점이었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기출된 거 이거예요. 제가 저가 종료 이전에 3가지로 구분된다. 그중에 우리는 기본만 했다. 근데 이 2번째가 바로 자연재해 없이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의 일부 나무만 피해 입은 경우거든요. 2번째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일부자에 꽂히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재해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일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안 배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착과 손해할 때는 자연재해에 꽂혀야 돼요. 한정특약 가입 안 했어? 자연재해 발생했어. 그러면 일부가 있든 없든. 이름. 자연재해로 인한. 됐죠? 네, 여러분이 이걸 헷갈려 하실까봐 표를 해놨고요. 우리는 구분은 한정특약 가입했어. 그럼 어떤 경우도 불인정. 자연재해 발생했어. 그럼 인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표는 뭐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감수가 손해를 인정한다. 감수가 실수 구한다예요. 감수가 실수 구한다. 근데 아까 다 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 이 과수원에는 저가와 착가수만 있지. 그러면 그 저가와 착가수의 몇 %를 인정해주자. 그 %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퍼센트 구한 그건 쉬워요. 그건 쉬운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우리 아까 녹색 칠판에서 저가 종료 이후에 주의할 거 마지막이었는데 왜 지금 첫 번째로 다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뭐 적종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저가 종료 이전 뭐 어쩌고저쩌고 끝났어요. 저가 종료 이후에 1차 태풍이 왔어요. 2차 뭐가 왔다 할까요? 뭐 집중호우가 왔어요. 우리 눈에 이거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적과 종류 여기 시험지에 친절하게 적과 종류 이전에 자연재해가 있었음 이거 안 써있다고요. 안 써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급해가지고 또 한국 사람 성격 급하잖아. 태풍 감수가 실수. 집중호우 감수가 실수. 그럼 틀리는 거죠. 누적값을 구할 때 이 적과 종류 이전의 감수가 실수를 첫 번째 사고로 하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 없다 보니 나중에 깨달으시면 다시 다 처음부터 시간 낭비, 10분 낭비.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적과 종류 전에 자연재해 있었어. 한정특약 가입 안 했어. 그러면 이 감수가 실수를 첫 번째 발생한 것으로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빼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항상 써놔야 돼, 문제지. 조건 파악, 문제주에 저 같은 경우는 착손 이렇게 써놔요. 착손. 그러면 실제 있었던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하나씩 뒤로 밀리는 거죠. 쭉 합산, 누적, 감수, 과실수. 그래서 주의할 거 네 번째 순서지만 우린 항상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상의 첫 번째 사고로 간주하고 계산해야 한다. 자, 예를 들어 1차 태풍, 2차 집중호우가 왔어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해당 조건이 된다면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 발생했다면 해당 조건 그거예요. 아까 그 표. 자, 이 친구를 첫 번째,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얘네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거. 네. 적중의 8R은 뭐다? 조건 파악이다. 계산은 되게 쉬워요. 오케이. 자, 요 포인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적과 종류 외에 감수, 과실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감수, 과실수 계산. 첫 번째 감수, 과실수, 지금까지 한 거.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여러분 이거 착과 피해로 하면 안 될까요? 원래는 우리는 다 피해를 손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착과 손해, 낙과 손해, 나무 피해로 인한 손해. 다 손해예요, 원래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정말 매달려서 막 멍들거나 과피 찢어지거나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착과 피해 구성해서 산출하는 감수과 실수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다 손해, 이 이름이 돼야 하지만 이 친구들은 착과 손해, 감수과 실수. 그리고 진짜 착과수 중에 표본과실, 우리 착과 피해 조사했죠. 표본과실 뽑아서 착과 피해 구성률 해서 산출하는 것은 착과 작게 피해, 감수, 과실수. 원래는 다 손해지만 우리끼리 용어를 다 착과 손해라고 해버리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냥 적과후 착과수의 일정량을 인정해주는 이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착과 피해 구성률을 적용하는 건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하면 이거예요. 적과 종류 전 자연재해로 인해. 오케이. 계산식 자체는 뭐 너무 쉬워요. 여기 여러분 주의하실 거 평년착과수 오면 안 돼요. 평년착과수 퇴장했어요. 오케이. 적과후 착과수의 5%. 너무 짠가요? 너무 짠가요? 네. 근데 이건 또 뭐예요? 5% 중에 이만큼. 더 작죠? 더 작아요. 자, 일단 적착이 평착의 60%보다도 적대요. 그건 뭐예요? 10,000개 기대했는데 실제 열린 게 한 60% 안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5,000개. 이 정도면 적과 종류 이전 자연재해 셌구나. 그럼 착과 손해도 많았을 것이야. 5%는 인정해주자. 됐죠? 근데 10,000개를 기대했는데 적과 착과수가 60이 넘어요. 뭐 한 7,000개라고 해볼까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적과 종류 전 자연재해 있었어도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5% 너무 많고 5% 중에 이만큼만. 이거 암기하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5와 하고 뒤에 0.4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계산기 쓸 때 편하니까 0.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 이거요. 10,000개 기대했는데 몇 개니? 지금 적착이
착과율, 착과율, 착과율. 자, 이거 의미는 아시겠죠?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5, 그리고 5% 중에 이만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계산할 때 팁인데, 여러분 계산기 막 두들기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착 곱하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적착이 뭐 5,000개예요. 뭐 5,000개 곱하기 계산기 누를 때 곱하기 0.05 하지 마시고, 봤을 때 착과율은 금방 계산되잖아요. 계산 금방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나오겠죠. 60보다 적구나, 60 이상이구나 나오겠죠. 그럼 5를 먼저 옆에다 써놓으시는 거.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저 5가. 0.05. 요거.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돼요. 60 이상이구나. 어느 정도 됐구나. 그럼 5의 일정 부분이라 했지. 그럼 요걸 먼저 계산해 두시는 거예요. 계산기에 0.05 곱하기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을 먼저 계산을 해요. 계산기로. 그럼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뭐 벌이라든지 올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퍼센트를 만들어서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12.34. 이거 너무 많네요. 5% 중에 일부니까 예를 들어 3.74 써놓으시는 거예요, 옆에. 얘가 중요해요.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기 그대로 둔 상태로 적착을 곱해서 감수과실수를 산출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강으로 돌아가서 적종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이번 재해로 인한 피해만. 지금 이 과수원의 적과와 착과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지금 다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착과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만큼을 피해로 계산해 준 거예요. 물론 결과값은 몇 개로 나오겠죠. 결과값은. 근데 몇 개를 인정해 준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과실들은 매달려 있는 상태로 요만큼 하나씩 개당 요만큼 다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이 케이스예요. 하나당 다 5%씩 피해를 입은 채로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몇 개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결과값이 개로 나오는 거지. 하나당 이만큼씩 피해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사고가 또 왔어요. 그럼 피해가 위에 겹쳐지잖아요. 그쵸? 원칙. 피해만. 빼줘야죠. 빼줘야 된다? 퍼센트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 누를 때 미리 계산하시고 절사 버림 조건에 의해서 퍼센트 써놓고 옆에 쓰거든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올라와서 다시 해요. 시간 낭비. 네. 해놓고 적착을 곱하셔서 몇 개. 그 다음 사고가 왔다? 그러면 요거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 과정에서 할 거지만 지금부터 그런 팁, 습관. 오케이. 자,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대비 얼만큼 착과됐냐에 따라 다르더라. 조금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앞에 적과 착과수 곱하시는 것만 잊지 마시고. 자, 5 또는 5% 곱하기 이 친구는 아주 중요하다. 자, 첫 번째 감수 과실수였어요. 이 내용 쭉 지나가 보고요. 이제 두 번째 감수 과실수. 지금부터 이제 쉬워요. 더 쉬워요. 진짜로. 착과 감수 과실수. 원래는 착과 중에 피해 입은 거를 우리가 손해로 만들어준 감수과실수 때문에 이 친구도 착과 손해 감수과실수지만 아까 첫 번째 친구랑 구분해야 되니까 우리 속으로 살짝 착과 피해 또는 뭐 그냥 착과 감수과실수. 재해별로 인정되더라. 재해별로 정해져 있더라. 우일가. 태화지집은 착과 감수과실수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에 문제에 첫 번째 적과 종료 이후에 태풍이 왔는데 착과 피해 구성률이 어쩌고 저쩌고 뭐 30%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거 둘 중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 오르거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문제든가. 무시. 네. 우일가. 다른 거는 계산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감수과실수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자, 지금 몇 개 있니? 이 과수원에 지금 몇 개 있니? 몇 개? 착과. 몇 개 착과돼 있니? 그 중에 몇 % 피해니? 끝. 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자, 몇 개 있니? 우리 착과수 조사, 과수과실 공통적인 조사할 때 있잖아요. 3개 뭐 했어요? 첫 번째 적과 착과수 조사, 두 번째 포도복숭아자 또 포복자, 수학전 착과수 조사, 세 번째 착과 피해 조사 했잖아요. 방법은 다 똑같더라. 결국 과수원에 몇 개 있니? 나무조사에서 조사 대상 주수 나왔어요. 조사 대상 주수 실, 미, 고, 수, 기 나와야죠. 지금은 적과 종류 이후잖아요. 기수학 있을 수 있잖아요. 아, 500주래요. 너무 많아. 몇 주만 뽑아서 조사하자. 표본 주수 선정하고 가서 개당 몇 개 있지? 끝. 몇 개 있니? 나왔잖아요. 자, 그 중에 몇 % 피해봤니? 원래는 착과수를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는데 몇만 개, 몇십만 개 다 어떻게 조사해요? 표본과실을 뽑죠. 표본과실 뽑아서 자, 정상 50% 피해형, 80, 100% 피해형으로 피해를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쵸? 우리 기초 2에서 뭐 했어요?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0.5 인정, 0.8 인정, 1.0 인정. 이 친구는 뭐예요? 피해를 0이잖아요. 정상이니까. 피해를 0% 인정한다. 착과 피해 구성해서 피해 구성률 구하면 여기 딱 오면 착과, 감수, 과실수. 끝. 만약에 이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자, 착과 피해 구성률이 30% 나왔어요. 근데 이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아까 3.74%처럼 매달려 있는 채로 그럼 여기 빼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만.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문제 보다가 뭘 빼는 게 있다. 그러면 뭐 이전에 사고가 있었나 보다. 지금은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착과수 조사. 근데 하시다 보면 나중에 사고 당시 착과수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보다는 유추? 기본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수학 주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예시 문제. 착피조사. 네, 한번 요점만 볼게요. 착과수 조사.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나왔어요. 착과수 중 표본과실을 추출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는데 이게 보장 방식마다 달라요. 적종 다르고 표본과실을 몇 주 추출하느냐, 얼만큼 추출하느냐. 종합가수 다르고 종합가수 가면요 또 품목마다 달라요. 적종은 다행히 내 품목이 똑같아요.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 여러분 두 품종이래요. A품종, B품종이 있어요. 그럼 총 몇 주 조사해야 돼요? 몇 주의 과실을 표본으로 해야 돼요? 100주가 있는데 무조건 이만큼 산출해야 돼요. 그럼 몇 주를 추출해야 돼요? 두 품종 있다면. 이거 한 품종, 품종별 한 주 이상이니까 한 주? 과수원당 3주 안 되잖아요. 뭐 2주, 한 주 하든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한 주, 2주 하든 뭐 2주 하든 이상이니까. 이런 문제 응용해서 가끔 나옵니다. 네, 몇 개 해야 되는지. 그래서 피해 구성률, 피해를 이렇게 구성해서 그냥 피해율이 아니라 피해 구성률이를 하는구나. 분자에는 피해, 분모에는 모든 숫자 합쳐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분모에 위치하는 것을 기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적종뿐이 아니라. 뭔지 몰라도 그 조사의 모든 대상 과실수. 지금 이 조사의 모든 대상 과실수. 이 합계가 분모에 오는 거예요. 이걸 기준이라고 불러요. 이 조사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기준. 착피 산출은 뭐 어렵지 않고요. 한번 해볼게요. 예시 문제 풀어볼게요. 9월 1일 우박 왔대요. 첫 번째 우박 착과 피해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줘. 저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감수과실수 구할 때. 이전 사고 없음. 이거 이제 눈치채셨죠? 이전에 착과 피해가 있었으면 뭐 빼주는 거. 근데 이전 사고 없음? 이게 첫 번째 사고? 그러면 과실이
피해 입은 채 매달려 있는 경우가 아니구나. 피해가 중복되지 않는구나. 뭐 뺄 게 없구나. 그거예요. 백주, 주당 150개. 위치 잡고 조사해 봤더니 150개. 몇 개 있구나. 몇 개 중에 몇 % 피해 받니? 착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렇게 피해 구성률이 제시되는 문제가요. 조금 더 어렵다고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착과 피해 구성률 아까 했던 거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분자의 피해 곱하기 다 해서. 분모의 모든 과실수 너무 쉽잖아요. 여기에 시간 낭비 안 하게 하겠다? 그럼 뭔가 조건이나 사고가 한 번 더 있거나 이런 문제인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 착과 감수 과실수 끝났고 자, 이번엔 세 번째 감수 과실수, 낙과 감수 과실수. 더 쉬워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개 있니? 떨어진 과실이 몇 개니? 그 중에 몇 % 피해 받니? 낙과 피해 구성률. 아까는 착과 피해 구성률. 끝. 낙과 감수 과실수 몇 개? 쉽죠? 자, 그럼 여기서 몇 개 있니? 낙과수겠죠? 낙과수. 낙과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이 낙과 감수 과실수. 이걸 뭐 공식이라고 할 수도 없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스텝. 인정하는가 태화지집 우1. 뭐만 빼고요? 가을 동상해. 가을 동상해만 낙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 가을 동상해로 근데 낙과 뭐 간혹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가을 동상해는 낙과 감수 과실수 계산할 정도로 낙과 피해 없어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해별로 인정되는 감수 과실수가 맞나? 오케이. 그럼 이제 몇 개 중에 낙과수 계산하고 낙과수 여러분 내용 보시기 전에 유추해 보세요. 그쵸? 표본조사?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수 산정하고 품목별 표본주수표. 표본주 위치 잡고 가서 그 표본주의 낙과수를 세는 거죠. 주당 몇 개 낙과돼 있나. 수관 면적 몇 개 떨어져 있나. 몇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몇 % 피해 받나? 낙피. 아까처럼 낙과 피해 구성률은 착과 피해 구성률과 계산 방법이 똑같아요. 끝. 낙과 감수 과실수. 엄청 쉽잖아요. 자, 근데 과수 사종은 이렇게 지금 이거는 표본주 뽑아서 조사한 표본조사잖아요. 표본조사. 근데 과수 사종은 지금 손해율이 높은 품목이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낙과수를 조사할 때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세요 했어요. 다 긁어 모아야 돼. 우리가 가서 다 긁어 모아야 돼. 일일이 다 표본주만 조사하면 안 되고 전체 과수원. 이해되시죠? 근데 뭐 전수조사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조사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다. 원칙이. 종합과수 가면 반대거든요. 그냥 표본조사 원칙으로 하세요. 안 되는 경우는 뭐 전수조사 하시고요. 원칙이 반대라는 거. 오케이. 자, 공식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몇 개 주당 낙과수, 거기에 몇 % 피해 받니? 오케이. 근데 뭐 여기 뭐 곱하기 1.07은 뭘까요? 1.07. 자,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원래는 낙과수 만약에 5,000개래요. 그럼 5,000개 너무 많나요? 500개래요. 500개를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500개가 몇 % 피해 받나? 근데 안 되니까 그 중에 표본 과실 추출해서 그 과실을 정상 50, 80, 100%로 또 구성해서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낙과 중에 몇 개를 표본으로 추출해야 되지? 100개. 이거는 종합과수하고 좀 많이 공통돼요. 낙과수 중에 100개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은근히 종합과수 가시면 표본과실을 몇 개 하라 그랬지? 아, 적종. 아까 착과 피해는 품종별 한 주 이상, 하지만 과수원당 3주 이상, 3주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 3주의 과실을. 몇백 개 되겠죠. 낙과수 중에 100개 이상. 100개 이상. 이런 건 지금 기초입문 단계에서 아예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아까 뭐 위에 있는 내용 잠깐 이따 보고요. 자, 태풍. 낙과 인정제에 맞죠? 가을 동상에 빼고 맞아요. 인정제에 낙과 감수 과실수 계산. 이전 사고 없대요. 첫 번째 사고래요. 피해가 중첩되지 않았어요.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
표본주당 50개. 5,000개 떨어져 있구나. 낙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구성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70%래요. 그러면 5,000개 중에 70%가 낙과 감수가 실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여기 뭘 곱했어요. 여러분, 자, 이걸 이렇게 보세요. 낙과수 중에 70%의 100%가 낙과 감수가 실수죠. 곱하기 1, 곱하기 1.0, 100%. 근데 7%를 더 인정해 준 거예요. 100% 해야 되는데 107%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낙과수 중에 70% 피해 있는 거에 100%가 원래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안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낙과 감수가 실수인데 왜 7%를 더 해줬지? 이거. 자, 품목이 사과하고 배만 이렇게 해요. 사과, 배, 그리고 낙과 피해 인정하는 그 재해가 가을 동상에 빼고 다 했죠. 네, 태화지집만. 그게 이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볼게요. 사과, 배만 태화지집일 때 낙과 감수가 실수가 있다? 그럼 곱하기 1이 아니라 낙과수 곱하기 낙피 곱하기 1, 우리 이거 생략한 건데 1이 아니라 1.07, 7%를 더 계산해 주래요. 7%를. 왜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적과 종류 이유 주의할 것 중에 좀 특이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더라. 그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태풍으로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뭐 좀 흠집 날 것 같은데, 멍 들 것 같은데 왜 착과 피해 인정 안 해주지? 왜 착과 감수가 실수 계산 안 하죠? 태화지집은 착과 감수가 실수 계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박, 일소, 가을 동상에만 한다 그랬잖아요. 왜 안 하지? 아, 있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도 착과 피해가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착과 감수가 실수를 따로 계산해 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까도 나왔지만 뭐다? 낙과를 주로 일으키는 재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착과 피해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착과 감수가 실수를 별도로 계산해 주지 말고 낙과 감수가 실수의 7%를 더 추가로 인정해 주자. 그거로 퉁치자. 그래도 되냐고요? 똑똑하신 분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해도 되나 봐요. 그럼 여기서 이 7%, 0.07, 7%는 일종의 착과 피해 인정 과실수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구하는 게. 뭘 구하라고 나왔냐면 착과 피해 인정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이거 사실 없는 말이거든요. 착과 피해 인정 개수가 뭘까? 봤더니 사과, 배, 태화, 지집, 낙과 감수가 실수예요. 요거 7%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아시는 분들은 금방 구했죠. 없는 용어지만 사과, 배, 낙과 감수가 실수, 태화, 지집 요거 7%를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로 올라가서 볼까요? 7% 원래 몇 개예요? 원래는 5,000개의 70%, 5,000개의 70%, 3,500개가 낙과 감수가 실수인데 7% 추가해서 245개를 착과 피해를 퉁쳐주자. 이걸 착과 피해 인정 개수라는 용어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특이한 방법으로 인정한다.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수가 실수 지금까지 몇 개 있죠? 적과 종류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류 착과 손해 감수가 실수 길지만 이름이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했잖아요. 그쵸? 주의하실 거 한번 더 짚어보시고 나머지 감수가 실수 2개가 더 있어요. 그 주의할 것 중에 좀 특이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거 하나 더 있고 나무 피해가 조금 복잡한가 봐. 요거. 그리고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수가 실수 계산하고 마지막에 자기부담감수량만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적과 종류의 이후 자기부담감수량은 어떻게 하지? 그거 다음 강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